안녕하세요. 김건택 교수입니다. 아동 응급처치 보충 자료입니다. 자, 1주차 수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개요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간이 갑자기 변동되는 바람에 이걸 보충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응급처치는요, 도시화가 확장되고 이런 교육시설 환경도 변화되면서요. 유아들의 심리 행동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동 반경이 넓은 자연 환경보다도 행동 범위가 좁은 시설 환경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의 위험이 처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거나 모면하는데 필요한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 과목의 특징은요, 일단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하는 보육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의 내용을 교육 현장 및 보육시설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실기가 좀 중점인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목표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도착하기까지 생명 연장이나 부상 부위의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학습 교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쓴 책은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살 필요 없습니다. 자, 응급처치는요, 과목 특성상 이게 현장 시간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아동 건강 교육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없는데요. 이 안전관리와 아동 건강 교육은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 중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신수련 과목은 이제 실제 이제 사고가 나는 그 현장, 현재 시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응급처치는 사고가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칠한 데는 이거는 이제 이게 먼저 시간적으로 앞서 있고 이게 이제 사고 전이고 이건 사고 직전, 사고 났을 당시, 이건 사고 후에 행동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표를 나눠 본 겁니다.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격 수업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없고 이 30%와 이제 기말고사 30% 합쳐서 아마 할 거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따르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 60점을 내서 아마 적절하게 아마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 찾아보시면요, 게시판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도 자료를 올릴 거니까요, 어디에서나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요, 영상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중간 레포트 내줄 거예요. 레포트 양식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요. 근데 그 표지는 거기 이제 제 카페에다 올렸어요. 그 대덕대학교 거. 뭐 그거 하셔야 되고요. 내용물은 이제 내용물 이전에는 이제 목차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내용 목차를 꼭 쓰셔야 돼요. 이것도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본 내용,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까지 해서 꼭 양식을 형식에 좀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보다도 이런 형식을 제대로 갖췄냐, 안 갖췄냐,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기 과목이기 때문에요, 민간 자격증과 관련된, 여러분들은 이제 응급구조사는 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보유학과다 보니까요, 이제 민간 자격증 응급처치를 이제 아마 실기 시험하고 필기 시험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요, 꼭 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차는요, 사고의 개념과 응급처치 개념, 목적,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밑에 사고 예방을 위한 거 점검도 좀 하시고요.
사고의 개념 살펴보면요. 이제 사고는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지에 반하여 예측 불의 사태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안전이란 건요. 이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안녕한 상태, 편한 상태 말하는 거죠.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막는 행위. 이렇게 해서 주요 단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응급처치 개념은요, 이제 위급 상황, 그러니까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전문적인 의학처를 받기 전에 즉시 필요한 구급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요, 뜻하지 않은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고 또 나아가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목 부상도 해주는 것도 처치에 들어갑니다. 저런 이제 누군가 내렸을 때 그걸 도와주고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렇게 처치해주는 방법들. 왜 근데 응급처치가 필요하느냐?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어요. 특히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요,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의존도가 더 높아요.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요, 응급처치를 잘 이해하고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기술 및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자, 그럼 어린이집에서 응급처치의 필요성. 이렇게 7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서의 역할을 분담해 두고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응급 상황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아두고 상황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응급처치 매뉴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읽고 하셔야죠.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상비 의약품과 기구를 준비하시고요. 상부 의약품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충하셔야 돼요. 또 치료할 때는요, 알아둬야 할 유아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리 좀 수집하여 기록, 보가, 응급상황에 대처, 가정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고 하셔야 돼요. 사고 났는데 부모 전화해서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전에 그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생명을 촉각을 다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비상연락처 및 또 응급처치 동의서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분은 부모에게 전달하시고요. 한 분은 유아 개인 파일에 보관하면서 어린이집에 보관하셔야 돼요. 작성된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물 제거 및 교정 활동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동 건강교육에서 배웠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응급처치의 목적은요, 첫째,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고요. 둘째, 통증과 불편감 및 고통을 경감하며, 셋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부가적인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넷째, 대상자를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약간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